높이 제한이라고 있는데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은 지금 안 봐도 괜찮고 맨 밑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521페이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빌라 짓는다고 땅 보러 왔다.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아파트 단지 안에 동과 동사가 띄어져 있잖아요. 35년 전에 지은 아파트하고 지금 짓는 아파트 동과 동사가 어디가 더 널찍할까요? 옛날 거, 지금 거? 옛날 거? 내가 한 번만 더 정색을 하면 요새 거요. 바꿀 것 같아요. 옛날 것이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중간중간 건축법 바뀌어가지고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한 거예요. 요새는 좀 더 가깝게 지어져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 재건축할 때 지금에 맞게 지으니까 동과 동 사이가 좀 좁아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용적률만큼 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1조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라고 되어 있지요. 1번 기억,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택 관계없어요. 모든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자, 정북 방향에 동그라미 하세요. 무슨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아, 또 어렵다 이거. 1번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어야 된다. 9m 초과한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얼마 이상을? 2분 이상을 띄어야 돼요. 무슨 방향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도 지역 어디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팍 와닿는 게 없죠 지금. 1.5m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라고. 얘가 자 보세요. 용도가 어디래요?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1종, 2종, 3종. 전용 일반주거는 주로 주택 건생 위주 건물만 짓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 이 땅에 건물 짓는다. 자, A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어요. 당연히 채광창은 햇빛 보는 쪽으로 내겠죠. 해가 이렇게 비친다면 이렇게 햇빛이. 자, 채광창을 이쪽으로 내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채광창을 북쪽으로 내요? 건축물 대충 보면 어디가 남향이고 동향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건물이나 아파트 지을 때 햇빛 보는 쪽으로 채광창, 발코니 창을 내요. 그리고 요 뒤에는 환기창, 주방 쪽으로 조만한 창. B대지에도 건물 지을 때 채광창을 햇빛 보는 쪽으로 낼 거 아니에요. 뒤에 환기창 만들고. 그러면 이때 A대지 소유자가 이 높이를 무대포로 높이 지으면 햇빛이 뒤에 대지 소유자 건물에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A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이 높이가 몇 미터 이하면 9m 이하로 지을 때는 자 보세요. 여기에 9m 이하면 이게 햇빛을 보는 쪽으로 앞을 보고 나가면 이게 정남 방향이잖아요. 등을 지고 이쪽으로 가면요. 얘가 정북이 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있죠. 이쪽이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이 안쪽으로 얼마를 1.5m를 띄란 얘기예요. 이 높이가 9m 넘어가면 높이 얼마 이상을? 그러면 이게 10m 높이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5m를 띄고 건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m로 올라가고 싶어. 10m 띄어야 돼요. 전용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만큼 띄고도 지을 만한 여유 공간이 있을까? 보통의 택 지을 때. 그러죠? 그럼 B대지 소유자도 이 높이가 9m 이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9m 넘어가면 높이에 2분 이상 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띄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럼 내가 볼게요. 더 실감 있게. 택지 개발을 할 때 도로 반드시 만듭니다. 어떤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 만들 때 동서로 남북으로 도로 만듭니다.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으로. 보통 이렇게 도로 만들잖아요. 가로 세로를 쭉 해서. 그러면 이 도로 너비가 10m고 이 도로도 10m예요. 그리고 야도 10m고. 자, 땅이 이렇게 세 필지가 있어요. 자, 야가 2종 일반 주거예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4층짜리 빌라를 짓는데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층고 3m로 해서 그 높이 몇 미터? 12m. 12m 높이의 빌라를 짓는데 이 세 필지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땅 같아요? A, B, C. 어디? 누가 뭔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막 얘기해야 돼, 막. 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필지 이렇게 조성하겠네, 이렇게. 자, A 땅에 이 12m 높이에 12m 높이. 빌라 지으려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전국 방향이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얼마 띄어야 돼? 6m 띄어야지. 9m 초과 아니까. 9m 넘는 걸 짓고 싶으면 높이에 2분의 1 이상 때려야 돼. 좀 전에 4층짜리 층고 3m 빌라라고 얘기했지요. 3, 4, 12m. 12m짜리 빌라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의 절반 이상을 A, B 대지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띄어서 지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니?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얼마 띄고? 6m. 요 높이가 20m짜리 건물 짓고 싶죠. 건생 건물 10m 띄어야 돼. 자, B 대지 소유자도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 이쪽 방향으로 무슨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얘가 9m 이하면 1.5m만 9m 넘어가면 높이 2분의 띄어야 된다니까. 자, 빌라 용지 단독주택 건물 짓는 땅을 중개한 사람은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죠. 나침반, 스마트폰 나침반 앱 깔아서 하면 되지 뭐. 아이고, 그거요 개판이에요. 내가 다 써먹어 봤어. 군용 나침반이 최고예요. 딱 돼가지고 남북이고 동서로 남북으로 도로 돼 있고 요 땅이 매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이쪽 남향, 이쪽 북향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설명해야지. 땅 주인이 그러지요. 사장님 이거 건생 건물 몇 층짜리 지으려고요? 20층, 20m. 그리고 옆에 땅하고 안쪽으로 10m 띄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물 폭도 있고 그러죠. 이거 땅이 별로 안 나오네. 건폐를 적용할 텐데. 그러죠. 설명을 해야지. 자, 이 C 땅 볼까요? 여기 12m짜리 높이 빌라 짓고 싶어. 자, 이쪽으로 가는 게 무슨 방향? 정북 방향에 얘가 인접대지 경계예요? 도로잖아요. 얘는 그럼 여기서 높이 2분의 1 이상 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은 땅? 이 땅이. 도로가 10m니 거주선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이 안쪽으로 일정거리 들어가 안 들어가요? 요 가각전제 있잖아요. 요거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지. 8m 넘는데 8m 넘으니까 이 가각전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건물을 딱 여기다 물리게 지을 때 도로 폭의 이 높이는 1.5배 넘지 마라. 사선 제한이 있었다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용적률내로 지으면 돼요. 그 나침반 딱 가지고 땅 세 필지인데 소개를 할 때 말이에요. 다 나왔다 매물로. 그러면 사장님 이게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 전북 방향으로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 띄어야 되는데 야는 그거 아니라고. 이것저것 딱 설명해주면 여기다 딱 건물 지으면 좋다고. 당연히 이 땅 살 거 아니요? 그러죠? 그리고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줘 안 줘? 주겠지 흔쾌히. 그러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식구들한테 150 받았다고.
절대 받은 얘기 절대 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식구들도 남이거든요.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눈빛이 달라져요. 안 그럴까? 여러분들이 2천 벌고 매일 다 잘 버는데 그 사실을 애들 아빠 알았다. 아침 일찍 가서 추운데 회사 안 다녀요. 진짜입니다. 지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이제는 확 뚫게 때려치고 샷다맨이 남자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뭐들라 열심히 하고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라. 그것도 싫대요.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은 좋겠어. 환장합니다, 진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 나오면 무슨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 뛰어야 돼요. 9m 이하 지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1.5m. 9m 넘는 걸 지을 때 높이의 2분의 3. 모든 건물 지을 때. 그럼 다시 일반 주거지역 안에 일종 건생 건물 짓는다. 일종은 적용해야 하네요. 다 한다니까. 이게 일조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건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는 건물 지을 때 일조권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보통 상가 건물 보세요. 다 붙어 있잖아요. 일조권 적용하면 이렇게 못 짓는다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그럼 왜 저러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종류 몇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일정 건생도 외우고 있잖아요. 동네 한 바퀴 삥 돈거, 수포, 1,000원 들고. 공동주택이라도 기숙사는 일조권 적용 아예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저 522페이지 맨 하단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그 다음 가로 속에 줄 치세요.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지에 건축하는 것은 뭐하고? 제외. 못 찾았어. 522번 버스를 타고 맨 밑에 내리면 돼요. 522페이지에 맨 밑에 공동주택 높이 제한 있죠? 찾았나요? 522번이 우리 동네 안 오는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로치고 어디 제외?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제외한다고.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은 일조권 적용 안 합니다.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해놓고 오른쪽 페이지에 1번에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높이 제한 나오죠. 그리고 저 밑에 같은 대지 안에 높이 제한 있잖아요. 박스 안에 또 쫙 엄청난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맨 밑에 다만 이란 거 있나 예외? 대지, 줄 치지 마요.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 나오네요. 여러분 1년 12달 24절기 중에 밤이 제일 긴 때가 언제? 동지. 그럼 낮이 제일 짧을 때는 언제? 여러분들은 말린 게 아니고 나는 말한 적이 없어. 순수하게 물어봤을 뿐이요. 내가 뭘 말았어. 아니 밤이 제일 긴 때가 언제 묻고 낮이 제일 짧을 때가 언제 물었으니 같은 날인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말았다고. 나 안 말았어. 그래서 이런 말들 나오는데 다 그게 다 지금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자, 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연립 다세대는 끽해야 4층까지만 짓기 때문에 일조권 분쟁은 별로 안 생겨요. 사실은 끽해야 층고 2.3m를 해봐야 사실 10m 남짓 내외니까 주로 아파트가 문제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자, B 대지에 아파트 가동 짓고 또 동과 동 사이 좀 띄고 나동을 짓고 또 띄고 다동을 짓잖아. 이렇게 채광창은 당연히 햇빛 보는 쪽으로 내겠지. 그러죠? 저쪽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에 아파트 지을 때 가동은 이 높이는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냐? 이 높이가 40m를 짓고 싶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직각 방향, 채광창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란 말 나와. A, B 대지 경계 나왔죠? 여기서 이쪽으로 얼마를 띄면 대지 안쪽으로 띈 간격의 2배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m를 짓고 싶으면 20m 띄어야 돼요. 높이 80m 아파트 짓고 싶죠? A 대지로부터 40m 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동주택 지을 때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자 40m를 짓고 싶으면 20m 띄라는 얘기죠. 띄어서 40m. 그 다음에 가동 40m, 나동을 짓고 40m 또 짓고 싶어. 그러면 동과 동사에 띄어야 되잖아. 즉 과거 지어진 아파트는 이 동 높이만큼을 띄었어야 돼요. 얼마? 40m. 옛날 지은 아파트는 앞동 아파트를 잡아뜨려도 여기 쏙 빠져요. 딱 맞아요. 지금은 이 높이에 0.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거리만큼 띄라고 돼 있어요. 0.5배니까 40m니까 20m 이상만 띄면 돼요. 훨 좁아진 거잖아요. 그만 공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그래서 동과 동사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0.8배 띄라고 돼 있어요. 482, 32m.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는 앞동 잡아뜨리면 여기 좀 걸쳐요. 폭 안 빠지지. 동과 동사 좁아졌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채광창이 없는 벽, 척벽이 다 나오는데 다음 달에 하기로 하는데, 자 다시 공동주택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뭐 지을 때만,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이런 걸 적용한다 이 말이요. 공동주택도 아까 상업지역은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아니요.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이죠. 일반상업하고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의 타워팰리스 68층 아파트, 삼성서 아이파크 아파트 57층 이렇게 나와요. 70층 아파트면 층고를 3m만 잡아도 37, 21, 210m예요. 걔들을 200m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인접대지로부터 100m 뛰어야 돼요. 또 200m, 나동을 200m 짓고 싶지. 106, 280면 160m 뛰어야 돼요. 동과 동사이가 쫙 뛰어 있어야 돼. 쟤들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건설회사가 중심상업, 일반상업 쪽에 땅이 저렇게 비싼데 저기다 아파트 지을까? 용적률이 일단 높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일조권, 동과 동사 이런 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쪽에 땅을 사서 아파트 지어 분양하는 이유, 일조권 배제시켜 줍니다. 왜? 일조 적용하면 이 용적률 높은 땅의 토지 용도가 떨어질 텐데 토지 용도를 중점으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일조가 그리 좋으면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 분양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용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 짓는다. 일조권 적용해야 안 해요? 자, 아까 전용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 무슨 방향?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로부터 일정을 띄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준주거지역 안에서 연립주택 지어요. 일조권 적용해야 안 해요? 아니, 잠깐만.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뭘 지을 때 일조권 적용한다고? 그러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요? 아니요? 이다고 적용한다고. 자, 일반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지어요. 일조권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이것만 알면 되거든. 사실 문제는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모든 건물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을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중심 상업하고 일반 중일 일반 상업 두 군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여러분들 무슨 뭐 바이러스 맞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혼미해져 버렸어. 혼미. 자, 다음 페이지에 그 524페이지 하단에 박스 첫 번째 박스 밑에 소형 건축물에 대한 예외 있나요? 거기 보세요. 몇 층이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1조 확보를 위한 높이를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용 주거이라도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라고 돼 있죠? 아닙니다.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이거나가 아니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물일 때 1조금 배제시킨다. 아예. 여기까지가 건축법입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들.